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약 4시간 동안 접견하고 또 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대북 특사단,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시간 12분을 만났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4시간 12분이면 정말 개인적인 얘기부터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까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북한 핵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닌가. 이때까지 우리 특사가 4~5명 이상 북한을 갔지만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이번에 3번째 이제 지도자를 만납니다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아주 호심탄회하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한 적이 있었겠는가 볼 때 아마 기록을 세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로 이제 북한은 자꾸 정상회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의 요구는 사실 그 이전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양해나 뭔가 좀 명쾌한 해답을 들었길래 서로 만족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시간 12분. 4시간 12분이 상당히 기록적이다는 안찬일 박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이번에 어제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파격의 파격, 또 파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날 우리 측 특사당이 간 당일날 접견과 만찬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다음 날 가기 전에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으로 우리 남측으로 돌아오기 전이나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함경도 지방에서 현지 지도하면서 그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 측 특사가 거기까지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북측으로서는 우리 측을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고 애달게 만들고 이게 전술적인 겁니다. 예. 그 대화하는 데서 전술적으로 예. 우리 측을 굉장히 좀 초조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과거의 협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때 대체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어허. 근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도착하자마자 만난 겁니다. 그렇죠. 3시간 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시 50분에 순환공항에 도착했고 3시 40분에 고방산 초대소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6시에 노동당 본관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그런 만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짐 풀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만난 거니까요. 두 번째 파격은 고방산 초대소에서 노동당 본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접견과 만찬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노동당 본관을 남측의 당국자들에게 개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노동당 본관은 북한의 성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특사단은 어찌 됐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어찌 보면 못 만나고 오면 또 의무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초조하게 만들어 놓고 만나는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났다는 거는 첫 번째 이제 그런 해석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보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실무진들이 먼저 듣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입장 정리해서 다음 날 딱 나타나서 줄 건 주고 선심 쓰듯이 할 건 하고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와서 먼저 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전략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진들이 먼저 만나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걸 갖고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공식화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남북관계 차원에서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만나서 실질적인 대화를 직접 나누는 북핵 문제, 남북관계 이 부분을 다 다루는, 이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파격은 어제 만찬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또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북측에서 보면 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본관에서 만찬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상 처음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특사였기 때문에 우리 측 특사가 가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리설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석상이 그동안 나왔습니다만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특사가 가는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지난번에 남측의 북한 특사단이 왔을 때 김여정의 평창 방문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가 함께 응원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답례 형식으로 이설주가 직접 나와서 그런 만찬장에서 또 분위기를 또 부드럽게 하는 뭐 그런 역할도 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진을 한번 지금 크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정의용 실장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화면으로 왼쪽에 지금 리설주. 예, 리설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퍼스트레이디급 아니겠습니까? 퍼스트레이디인데 사실 예. 지금 저런 행보 상당히 그 만찬 자리에 포스트레이디까지 등장한다는 거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 외에도 또 무엇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설주는 데니스 로드먼이 갔을 때 보여준 거 외에는 외국인이나 외부 인사들한테는 절대 안 보여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설주에게 여사 칭호가 붙은 게 지난 28 군창설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여사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통, 뭐 안보통 이런 각종 대북 전략가들이 간 자리에 이설주를 서슴없이 데리고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건 모든 걸 거의 다 보여주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에서는 그 포스트레이디가 등장한 게 1974년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가 정말 여사 칭호는 박탈했지만 그때 박탈당하고 이제 94년 카토가 방문했을 때 한번 김일성의 부인이 등장한 적이 있고 그 후에 김정일 통치 기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렇게 남북 대화 장소에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왔고 뭐 동생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워낙 그 이번에 파트너니까 늘 그 남북 저 특사를 만날 때 옆에는 뭐 통전부장 김양곤 딱 한 사람만 놨는데 이번엔 또 좌측에 김여정을 딱 놔가지고 결국 북한의 대남 정책이나 이것도 다 투톱 체계로 간다. 나의 의지를 김여정이 실천한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건데 어쨌든 남북 관계 대화에 여성이 2명씩이나 끼어드는 걸 보면은 북한이 뭔가 좀 전략 전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 측의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사이에 김정일 위원장, 그다음에 리설주 예.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훈 원장 바로 옆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아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측에서 그야말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실질적으로 의전이나 또는 북한 정치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찌됐든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는 만큼 네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부인도 같이 오고 네네. 만찬 자리인 만큼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눌 때요, 뭐 저렇게 만찬 자리에서 처음부터 뭐 핵 얘기하고 처음부터 한미 군사훈련 얘기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주로 이제 뭐 한국의 최근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끝났냐, 날씨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 위주로 좀 많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단일팀 얘기도 좀 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중요한 이야기는 접견 자리에서 일단 대체로 큰 틀의 이야기는 정리가 됐다고 그렇겠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찬 자리는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화면을 보시면 뭐 파한대소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 그 전반적인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과랄지 또는 지금 이제 봄이 오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중심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 접견 자리에서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친서가 전달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아주 세세한 이야기는 아마 어제 밤 이후부터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전 중에 어제는 큰 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상호 교유하는. 예. 그래서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어제 했고 오늘은 실무회담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현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죠. 일단 진달래관이거든요. 아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당사의 본관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 측 대표단이 거기를 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본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신년사 할 때마다 뒤에 그 4층짜리 아하. 건물 당 깃발이 휘날리는 그 4층짜리 건물이 배경화면으로 계속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동당 본관이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김정은의 집무실이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이 거기서 이제 신년사도 거기서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강당에서. 근데 거기 진달래관이 몇 층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에 이제 그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개방적인 연회를 베풀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개방적인 의지가 있고 제가 볼 땐 당신들이 청와대에서 미국의 백악관과 같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우리 특사를 접견해 줬으니까 나도 내 집무실에서 당신들을 접견한다. 아하. 남북 관계는 대등하고 우리 이제 뭔가 같이 가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을 베푼 거죠. 아하. 파격을 베풀면 우리 대표단도 야 우리를 이게 노동당 본사로 불러주고 진달래관으로 불러주고 식탁에 보면 지금 와인이 몇 병 있고 뭐 술들이 저 술이 어떤 술입니까? 제가 볼 땐 와인이 있고 와인도 이제 백포도주가 많고 그다음에 들쭉술병이 많이 보입니다. 이 뭐 들쭉술은 북한의 이제 소위 그 명품 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수출용이고 많이 이제 그 비싼 술인데 그걸 대접하면서 그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4시간씩이나 끓었지 아마 술이 없는 자리라면은 뭐 한 2시간에 끝났을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전에 친서를 전달할 때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앉아 회담할 때 거기서 분명히 비핵화를 꺼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뭔가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호작용이 있었길래 연회에서도 그런 파한 대소가 연장이 되는 것이지 그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연탁해서 울그락불그락 했다면 저렇게 연회 장소까지 그렇겠죠. 웃음이 이어지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내용 회담 내 결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잠시 뒤에 제가 질문 다시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숙소가 고방산 초대소라는 우리로서는 좀 백화원 영빈관 항상 거기만 들었는데 그렇죠. 고방산 초대소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백화원 100가지 꽃이 만발하는 백화원으로 모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과거 뭐 고이즘이라든지 뭐 VIP들 올 때 다 거기 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면 지금쯤 그 백화원 초대소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고방산 초대소 그야말로 게스트하우스죠. 거기로 모신 곳은 나름대로 저기가 이제 고려 호텔에 버금가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훌륭한 시설로 돼 있고 저게 70년대 초중반에 그 최용해 아버지인 최현 대장이 무력부장할 때 무력성에서 건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하도 건물이 좋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저걸 사무총사에 줘라 대남 공장한 데 쓰라 그래서 줬다가 다시 지금은 외무성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 외무성과 또 2013년에 그 슈밋 저 구글 회장도 저기 가서 쉬고 미국 기자들도 와시고 하니까 뭔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발전에도 우리가 의사가 있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하고도 자주 만나겠다. 아하. 뭐 이런 의미로 그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닌가. 저기서 이렇게 대동강이 내려다 보입니까? 그렇죠. 대동강이 바라보이고 일반인의 접근이 이제 좀 불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워커힐에서 이제 상당히 그 한강이 바라보이고 아름답듯이 대동강이 바라보이는 저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우선 뭐 자연 경치부터 사람을 그냥 빨아들이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회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청와대 입장은 네. 그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실망스럽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 데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만족한 협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순회 상봉과 관련한 이건 이제 정상회담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를 상당 부분 근접했다는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여건이 허락되면 그다음에 북미 접촉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만족한 합의를 봤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이 미국과의 대화 또
최소한 7차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모라토리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대치는 아닙니다만 그건 비핵화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 그 속에서의 어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좀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해당 부문에서 신속하게 실무적 조치를 취할 때 대해서 강령적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강령적 지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변함없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명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상회담을 상당히 좀 북한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표명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조선반도,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나가기 위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그리고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있을 내용이 실무적인 차원의 구체적 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큰 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이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의 양 정상의 간접적인 정상회담이 어제 크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예. 어제 밤 늦게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그런 남북 사이에서의 접촉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한 우리 측의 설명, 미국 측의 입장까지도 북측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측이 궁극적으로 비핵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북미 접촉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들이 내려와서 또 미국을 다녀와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큰 틀에서의 또는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특사단이 미국 갔다 와서야 비로소 전체적인 부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을 갔다 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일단 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네네. 뭐 얘기는 됐다고 해석을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네네. 진행을 했고 여기서 또 특사단이 갔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북미 간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데 일단 북한은 어느 정도 의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다시 우리 특사단이 미국을 가서 네. 미국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봤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와서 분명히 이제 언론에 또 청와대 브리핑이 있지만 북핵 문제나 북미 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부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아마 브리핑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또 조율이 되는 그것의 어떤 최종 결과로서 아마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워싱턴까지 다녀온 상태에서의 발표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이 우선은 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수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쌍방이 긍정적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남북 간에는 뭐 물론 비핵화에 뭐 완전 뭐 핵폐기까지는 안 갔지만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제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저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결국 당신네 미국한테 잘 중재를 해달라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미국으로서는 뭐 남북한이 어떻게 지내든 어떤 댄스를 하든 비핵화만 되면 된다는 게 미국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야 뭐 굳이 남북한이 잘 지내는 걸 좀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들한테 비핵화의 단계, 뭐 첫 단계는 무슨 모라토리움 중단, 두 번째는 뭐 영변의 핵시설 뭐 폐기, 세 번째는 뭐 이제 완전한 뭐 재래식 그 전에 만들어놓은 핵폐기 이렇게 3단계론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3단계까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모라토리움까지는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예. 그렇기 때문에 화기해야지 그 정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뭐 거기서 이렇게 장단을 맞추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이 우리가 이제 비핵화에 핵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꺼냈을 거고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우리의 의중이 뭐 북한이 몰라서 안 하는 네네. 게 아니니까요.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북한도 썼을 단어가 있습니다. 한미 간의 군사 훈련, 그렇습니다. 군사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뭐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뭐 네. 연기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들고 또 미국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실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이번에 4월 달을 잘 슬기롭게 넘겨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으로 만들어진 일단 계기는 한반도 군사 긴장 일시적 해소와 안정적인 올림픽입니다. 지금 패럴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거나 또 ICBM급 미사일 발사해버리면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의 국면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북미 접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제 당장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이제 보낼 것이냐 하는 건데 북한은 당연히 중단을 요구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그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또 엄청난 또 어려움을 가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되 다만 전략 자산의 전개를 이번에는 자제시킨다. 예를 들면 B1B 또 B2, 핵항모 뭐. B52 예. 이런 전략 자산들을 전개를 자제시키면서 또 훈련도 뭐 가능 규모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측에서 아마 북측에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측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예.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들은 것을 갖고 워싱턴으로 바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워싱턴에 가서 맥메스터 보좌관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또 미국 쪽도 지금 압박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정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화도 미국도 이번 우리 특사단의 역할에 따라서 대화 쪽으로도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쪽 입장들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흐름을 갖고 다시 북측에 또 전달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것을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북미 접촉으로 가는 그런 방향들을 잡는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 특사단 파견과 이후에 4월 달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예. 그렇게 방향이 또 잡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핵을 당장 폐기하시오라고 안 했듯이 네네. 북한도 우리한테 미군 철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면전에서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대통령이 우물가에 앉아서 숭늉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앞서 나가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한미 간의 이견이 1%라도 1mm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뭐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죠. 뭐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 사진 중에 진달래관 그러니까 노동상사 본관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가운데 서 있고 쭉 서 있는 지금 안찬일 소장님 뒤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야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뭐 키라든가 덩치라든가 이게 그냥 한 사람만 뚝 나오니까 도대체 키는 얼마나 되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렇게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대표단 특사단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저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 점이 이제 흥미거리인데 예.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모든 언론 미디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키 큰 사람으로 이렇게 딱 그 말씀 약간의 그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키가 상당히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로 알았는데 결국 우리 뭐 안보실장보다도 자감자같이 크질 않고 또 안보실장이 이번에 그 친서를 전달하는데 뭐 과거 우리 꽃꽃장수라고 이제 그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절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아주 똑바로 서서 친서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저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설주 다음으로 보면 이제 서훈 원장이 앉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았고 그다음에 윤건용 실장이 앉고
앉고 이선건 위원장이 앉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 자리에서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할 때도 김여정 부부장은 서훈 원장과 윤건영 실장과 뭔가 긴밀한 얘기를 나누겠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뭐 복심이라 그래서 저기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벌써 남북 정상회담 문제까지도 소곤소곤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장시간 대화가 진행되지 뭐 김정은 위원장 혼자만 이렇게 떠들면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윤건영 실장과 김여정의 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그다음에 서훈 이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앉힌 것도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둘이 뭐 속삭일 거 있으면 저기서 속삭여라. 남들이 없는데 또 가서 뭐 둘이 밀담하느니 그냥 저기서 속삭일 건 다 속삭여도 된다고 해서 저렇게 자리를 안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낼지도 궁금하고요. 네. 가기 전에 직전에 그랬다면 정말 좋은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운 양측이 만족스러운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어제 만찬까지 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공개적인 역할은 끝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오늘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제 파격 중에 엄청난 파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대체로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평창올림픽 폐막식 직전에 1시간 동안 만나고 그다음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한 다음부터는 이틀간 일정이 비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이번에도 우리 측이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아주 실무적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윤건영 실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윤건영 실장도 남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남관계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또 흐름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